오늘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개막됩니다. 6개 종목에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일주일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꿈을 펼칠 예정입니다. 태극전사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간 땀 흘려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무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짓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갑자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3배에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시장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이어야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크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고작 7, 8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 년 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빛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닙니까?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 임금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그것도 미래를 위한 씨앗을 쏙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바로 이재명 우크릭의 실체입니다. 국민의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습니다. 적법한 수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용 부원장 하나를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두었겠습니까?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사불명, 폐문부재,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온갖 장깨로 재판을 지연시켜왔습니다. 또 당무를 본다, 코로나 걸렸다, 단식한다, 선거한다 등의 갖은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 부원장,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종범이 이 정도 중형이 나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그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그 딥시크의 그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국회도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서 딥시크에 대한 정보 차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접속 차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대왕고래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찝어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푼이름 다른 것 같아서요. 당은 예산 확보를 해서 시출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동해안에 7개의 유망 광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탐사는 성공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7개의 유망 구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중 1개를 시출을 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부분도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의 상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개헌특위 출범하기로 하는데 적극적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도 개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예방을 했을 때 개헌을 하자라는 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고 지금도 개헌이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대다수의 언론과 또 국민들 그리고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원로 정치인들까지도 이제는 87년 체제를 손볼 때가 됐다, 개헌할 때가 됐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헌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여론이 무르익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답이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도부에서 국채특위 중심으로 정현 위원장 논의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현 위원장 얘기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다시 정현 위원장 논의하는 부분이나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으실지? 뭐 당의 입장은 정년 연장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은 앞에서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 구조도 개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야말로 2030 세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완샷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노사민정위원회의 개혁안을 보면서 당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은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권영세 위원장님이 사전투표 폐지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원내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하시는 우리 당에서는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이거는 시간적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적 간격이 길어서 그 사이에 후보자의 뭐 신상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표심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전 투표일과 본 투표일을 좀 좁히는 부분, 그리고 사전 투표일을 과연 이틀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치를 것이냐, 러닝메이트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시도지사가 임명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발족이 되면은 정개특위에서 이런 문제를 다 논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불금기일에서 박종근 전 사령관 등이 진술이 좀 오락가락 바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저도 언론만 봤는데 조금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로 인해서 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연금에 대해서 언론 쪽에서 관심이 많고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던데 우리 당의 입장과 현재 진행 사항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선행 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법의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연금 특위를 통한 그 모수개혁, 구조개혁 논의.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는 그 결론까지 나진 않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는 그런 법안, 그 다음에 이제 연금 특위를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그게 결정되는 시점에 추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당 쪽에 밝힌 입장입니다. 추경의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선행 의제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법은 어느 정도 지금 절충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월화 중에 실무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거기서 의제가 합의되면 그다음 국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실무 협의를 하고 바로 다음 주 월화 중에 국정협의를 하기로 했던 건은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의장실에 재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무 협의에서 의제를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국정협의에 넘겨서 거기서 난상 토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실무 협의에서 먼저 교통 정리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출된 다음에 국정협의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월화 중에 실무 협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국정협의회의 일정을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금과 관련해서는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19대 때 공무원연금 할 때도 그때 공무원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1대 때 국민연금 할 때도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했어요. 그래서 연금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부처에 그 연관되어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장이 아마 계속 주장을 한다 그러는데 보건복지비 소위에서만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다. 오죽하면 우은식 의장조차도 2월 임시회 개회사 때 연금 특위의 구성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은식 의장도 특위를 구성해서 연금을 논의하는 쪽으로 민주당에 좀 중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연금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되 모수개혁은 빨리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료율은 13%가 현재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정부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좀 간극이 있어요. 정부안이 42%, 민주당이 44%인데 뭐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절충 협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연금 특위를 모수개혁 소위, 구조개혁 소위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특위에서 모수 구조를 다 같이 논의하더라도 모수개혁은 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모수개혁만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그럼 모수개혁만 그냥 보건이 소위에서 하는 거는 그런 방안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수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연금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 부처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건복지 소위에서만 논의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기존의 그 관례대로 특위에서 여야 동수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좀 활발하게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연금법은 이제 지금 성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권이 있는 연금특위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할게요. 예. 회장님 좀 다른 건 질문인데요. 오요 완화 관련해서 그 여당 자체에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계획 있으신지? 오늘 10시 반에 그 교육사회 문화 당정 협의를 하죠. 거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법안 내용이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취재 나오실 것 같으니까 빽벌에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좀 내용을 대략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대안고래 관련해서 몇 개 추가 코멘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의 기본 원칙은 초당적입니다. 정파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당적 협력을 한다. 두 번째,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관점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이 자원개발에 성공한 자원부국들이 세워놓은 경험의 원칙입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영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원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해에 어떤 미래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가야 된다. 즉 정파적, 정치적, 과도한 해석은 미래 세대와 국익을 위해 좋지 않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혹시 월요일에 비대회의에서 두 번째 이제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추경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추경을 그대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석유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석유공사 그리고 산자부가 이제 또 상황 그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가야 하고 추경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원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를 거쳐서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이것은 예. 동해 유전이라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해온 일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